네,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10개의 특징주들, 내일장 주가 전망, 앞으로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엠뱅모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가라앉는 모습이었는데 내일은 이와 또 정반대 모습이 나올지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주 성적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몇 개 종목을 맞춰주셨을까요? 지난주의 경우에도 거의 5업을 주셨던 것 같았는데 네. 90% 적중이 되셨네요. 한두 개 빼놓고 지난주에 다 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당시에 뭐 이렇게 초전도체 빼고 네, 주셨던 맞아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의 경우에 SK하이닉스가 급락했던 날이지 네. 않았어요? 그날 택도 없는 소리다 마이크론 이야기하면서 내일 무조건 사야 된다. 네. 하락 시 조정 시 매수 기회다라고 했는데 정확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이닉스가 지금 10% 넘게 올랐잖아요. 네. 오늘도 하이닉스는 안 밀리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HBM3, HBM3E 시장의 규모나 외형이 이제 확대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결국에는 당분간은 SK 하이닉스의 좀 과점적인 지위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날의 조정이 오히려 좀 해프닝이었고 그때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좋은 매수 기회였다. 그리고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HBM 관련된 이제 장비 소재 수혜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잖아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만 추세가 이게 쉽게 꺾일 만한 이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정 들어오면 짧은 조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대응을 좀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종목 열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개의 종목 2차 전지와 반도체, 가상화폐, 제약바이오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으로 바꿔보죠.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건 금양입니다. 원래 뭐 4680 배터리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네. 갑자기 또 새로운 배터리가 나오면서 그렇죠. 오늘 금양이 24% 넘는 급등 보였고요. 삼성전자는 하락, 반면에 에코프로비엠과 한국BNC 8위, 9위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 우리기술투자 볼게요. 개인적으로 네. 코인 갖고 계세요? 코인은 없어요. 왜 안 갖고 계세요? 코인은 제가 이제 사실 좀 올드한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아날로그식이군요. 아직도 코인의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감기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네. 그냥 뭐 시세를 차트로 분석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좀 뭔가 이제 펀더멘탈이 있어야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고 뭐 뭐 그런 거. 실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실체가 있어야 아. 이제 이걸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네. 나름의 이제 또 논리가 형성되어 있고 이미 제도권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강세, 가상화폐 시장의 상승 어찌 보면 좀 배 아프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 오늘 1억 달러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술 투자를 포함한 국내 증시에서는 거래소 관련주들이 뜨거웠습니다. 네. 이거 투자하기 참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사실은 어차피 그럴 거면은 그냥 가상화폐를 하시라. 코인 관련주를 찾지 말고 그냥 코인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 핀이 자꾸 삐뚤어져가지고 너무 신경 쓰이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기술투자나 오늘 하나투자증권 이런 기업들이 네. 장 초반에는 조금 이제 흘러내리다가 지수가 막 빠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렸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기술투자가 장중에 지금 20%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고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후속주들도 강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장 후반에 지금 보시면은 윗꼬리가 지금 길게 달렸잖아요. 네. 결국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1억 문턱까지 이제 갔다가 장중에 이제 또 비트코인 자체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흔들리니까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해서 같이 하락세가 좀 연출돼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올라갔던 자리를 반납을 하고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그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트코인 관련주로 묶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네. 이 연동된 원리는 알겠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거래소 자체는요. 시장이 떨어져도 매도하는 사람 때문에 수익률 없죠.
그리고 올라두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수수료 게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 가격하고 연동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에 지금 코인베이스가 한 10조, 11조 정도 거래 대금이 나오고요. 네. 어제였나요? 우리나라가 이제 거래 대금이 14조인가 나왔을 와. 거예요. 코인베이스보다 지금 거래 대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4조 원이 거래되면 거기서 수수료가 하루에 몇백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두나무의 지분을 한 8%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두나무가 이제 업비트 보유한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이 수수료 수익만 하더라도 막대하니까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그 상승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만 네. 비트코인 포함해서 가상화폐들이 막 주가가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투자 열풍이 불잖아요. 소위 말해서 지금 포모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니까 거래 대금이 폭증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수료 수익 때문에 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진다. 이제 이런 논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들이 비트코인의 시세에 연동돼서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그럼 또 우리 기술 투자의 운명은 뭔가 비트코인 가격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묻기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 기술 투자 내일장 업앤다운 어떤 의견일까요? 저는 일단 오늘 좀 욕먹을 각오하고 좀 다운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화폐 시장과 이 우리 주식 시장이 어찌 보면 이제 상호 보완제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완제가 아니라 그냥 대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주식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죠. 혹은 또 주식 시장이 좋더라도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 좋으면 같이 이제 위험 자산이다 이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질 못하고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거래 대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 저는 주식 투자 전문가니까 전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을 하고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썩 달갑진 않은 거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장 전체적인 어떤 고른 상승을 이제 원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기술 투자 다운 의견을 좀 드렸고 특히 또 기술적으로도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조금 흔들리면서 윗꼬리가 좀 강하게 좀 달았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 궤적을 보시면 거의 계단식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강하게 거래를 터트리면서 고점을 한번 뚫고 나면 또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넘어간다 이런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됐을 때 또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다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는 오늘장 10% 넘는 급등을 보여줬고요. 내일은 다운 하락할 것 같다는 의견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안 다를 수가 없어요. 금양인데요. 사실 금양 저는 예전에 약간 테마로 접근했었고요. 네. 그리고 워낙 그 유명하신 분이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금양이 정말 뜨겁게 이 시장에서 핫 이슈라고 해야 되나? 아이돌처럼 부각됐던 맞아요. 종목으로 기억이 남았는데 보니까 이번에 469 배터리를 개발했대요. 이 4680 배터리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뭐 쉽게 얘기하면 4680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네.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46cm 이제 지름, 그다음에 이제 80은 이제 높이, 46cm가 아니라 밀리, 46mm, 높이는 이제 80mm. 이 크기를 이제 사이즈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4680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고 또 효율성이 이제 높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테슬라가 이 4680 배터리를 폭넓게 이제 채택을 할 거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의 삼성 SDI가 4680 원통 배터리, 일본의 이제 파나소닉이 지금 수요를 못 잡고 있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기술 격차를 좀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4695, 그러니까 높이가 15cm 더 높아지면서 안정적이고 에너지 밀도는 더 높아진 이제 배터리를 구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여러분들 움직이는 걸 보시면 양극재 종목들은 여전히 지지부진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테슬라 주가가 7% 급락하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좀 강하게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또 에코앤드림, 그다음에 최근에 또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그냥 뭐 차별적인 아주 강한 이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금양도 요 이슈가 이제 딱 부각이 좀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24% 넘는 이제 급등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이 모두 좋다고 하는데 개발에 성공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680 배터리를 개발한 업체들이 있는데 아직 수요를 못 잡아서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그렇죠. 거면 금양 역시도 개발 이후에 상용화까지는 시기가 많이 걸릴 수도 맞아요. 있는 거네요. 이게 이제 기술 개발을 했다는 것과 네. 상용화 그리고 이제 매출의 단계로 넘어가는 건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실제로 금양도 오늘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네. 상용화 시점이 이제 빨라야 2025년 상반기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터배터리 지금 행사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걸 이제 발표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배터리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시기고 실제로 금양이 4695 배터리를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하니까 미국, 중국, 캐나다 이런 관련된 배터리 기업들이 미팅을 하자고 막 지금 줄을 서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제 그런 보도들을 보면 분명히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좀 높고 그게 이제 상용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먼저 움직였다. 다만 상용화 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금양이 약간 솔깃하더라고요. 왜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2차 전지는 다 같이 으쌰으쌰하지 하는 게 아니라 너 이슈 있어? 그럼 너 먼저 가. 그렇죠. 네, 이러면서 보내주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엔캠도 그랬잖아요. 네. 계속 고점을 높이더라고요. 금양 역시도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최근에 리튬 관련 테마주로 묶였었는데 이번에 개발 소식까지 나와진다면 무언가 오늘 장 급등했음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일장? 저는 내일 업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유의미한 장대 양목이 만들어졌어요. 아. 이게 추세가 완전히 좀 꺾이고 있는 구간에서 네. 이렇게 이제 강한 거래가 터지고 장대 양목이 만들어졌다는 거. 설사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재차 다시 이런 거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특히나 최근에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섹터별로 상당한 좀 차별화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탄력을 받은 종목들이 추세적으로는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는 그런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양이라는 기업이 아무래도 좀 상징적인 이제 네, 그런 맞아요. 이제 또 의미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나온 이 뉴스 때문에 아마 오늘은 접근을 못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일 이제 눌림목이 만들어지면 막 이제 또 매수를 하려고 하는 수급들이 강하게 이제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 저항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자리여서 내일도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양은 24.8% 오늘장 급등 마감했고요. 업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보시죠. 사피엔 반도체입니다. 오늘 18.47% 급등했는데 새내기주죠? 네, 스펙 합병을 통해서 이제 상장된 기업이에요. 네. 주가가 이제 최근에 말 그대로 이제 상장되고 난 이후에 급락세가 연출이 좀 되다가 오늘 이제 강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굉장히 강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온 거거든요. 네. 이 추세를 이제 반전시킬 만한 이제 강한 반등이 좀 들어왔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저점을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인을 좀 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기술적인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왜 나왔는지 보니까 이 회사가 네. 뭐 XR과 AI 그 관련 네. 반도체주인데 네. 마크 주커버그 방안과 관련한 수혜주로 꼽혔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네. 사피엔 반도체는 이름에도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반도체 네. 칩을 이제 설계하는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이크로 LED 구동칩 우리가 이제 DDI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LED 구동칩을 전문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 마이크로 LED가 지금 XR 기기라든지 네. 스마트 글래스라든지 이런데 폭넓게 지금 채택이 되고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마이크로 LED가 폭넓게 이제 채택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크 주커버그 이제 방안을 해가지고 삼성도 만나고 LG도 만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 LG가 차세대 이제 XR 기기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종의 연합 혹은 협력 이런 것들이 진행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럼 결국에는 또 XR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크 주커버그 방안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미 왔다 갔는데 네. 간지 며칠 됐는데 뒤늦게 오늘 이제 그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피엔 반도체도 뭔가 시장에 이런 종목이 있었지. XR 기기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구나라는 각인을 시켜줬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의미 있는 상승 이후의 주가를 전망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충분히 있는 회사 같아요? 아니면은 일단 기술로서 혹은 이슈로서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트렌드는 뭐 최근에 팹리스 기업들,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AI 이슈 때문에 워낙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요 종목은 또 AI 이슈하고는 또 조금 결이 다른 기업이에요. 근데 네. 지금 오늘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상한가 가니까 이제 이런 호재성 보도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미국에 이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서 AI라든지 XR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야심찬 계획도 이제 발표를 했고 특히 최근에 또 SP 소프트라고 하는 기업 있잖아요. 네. 그 기업이 3일 연장으로 오늘도 이제 장중에 막 상한가 턴치했다가 뭐 최종적으로 안착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종목도 신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주저앉다가 반등이 한번 들어오고 상한가 딱 가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또 상한가 오늘도 또 지금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움직이는 패턴이 이제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모멘텀 플레이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R 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나무가라든지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뉴프렉스라든지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은 안 움직이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보면 다 같이 엮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도 오늘 유독 이제 사피엔 반도체만 혼자 이제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도 추가적인 이제 좀 시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SP 소프트 같은 이런 이제 뭐 내일도 상한가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장이 끝날 때까지 이제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안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 이후에 약간의 이제 추가적인 시세 정도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네. 이슈가 뒤를 또 반영을 해줬는데 모멘텀 플레이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XR 기기 전체적으로의 주가 반응은 아직은 안 나타났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보도록 하죠. 이번엔 한국 BNC입니다. 9.4%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네. 기업도 비만 당뇨 치료제예요? 맞아요. 최근에 이 GLP-1 유사체를 가지고 네. 공동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이미 뭐 오늘뿐만 아니라 추세를 보시면 지난주부터 바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이제 V자로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별로 뭐 반응이 크게 없어요. 시세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일라일리 노보 노디스크는 오늘도 사상 최고가 또 경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바이킹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기업이 똑같이 이제 이 GLP-1 유사체를 가지고 비만 치료제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또 비만 치료 효과 한 15% 정도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이 됐다. 요 소식이 나오면서 120% 넘게 폭등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시장은 여전히 비만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 증시는 아직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이제 눌러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제 한국 BNC가 새로운 이제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안요, 우리가 국내 증시, 국장 열리기 전에 공부했던 게 뉴욕 증시였어요. 왜냐? 네. 그 뉴욕 증시에서 올랐던 테마가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을 했기 네. 때문에. 근데 오늘 보시면 테슬라 급락했는데 2차 전지 오히려 그냥 그 안에서 그렇죠. 오른 조금 올랐죠. 네. 그리고 최근 뭐 비만 당뇨 치료제 관심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반영이 없죠. 왜 이렇게 엇박나는 모습, 다른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장 자체도 지금 미국 증시하고 우리 시장하고 디커플링이잖아요. 네. 미국 증시는 뭐 연일 사상 최고가,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좀 갇혀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2,700을 못 뚫고 있고 코스닥도 여전히 지금 900을 못 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우리 국내 증시는 철저하게 좀 종목별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말 이제 투자할 때 미국장을 열심히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전기차가 강했으면 우리 시장 전기차, 맞아요. 미국의 반도체 강했으면 우리 시장 반도체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되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야 워낙 이 AI 이슈가 좀 강했기 때문에 뭐 미국의 엔비디아 이제 급등하면서 우리나라도 HBM 관련된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됐습니다만 전기차라든지 제약바이오 이런 쪽의 이제 수급들은 아직까지도 산발적인 이제 개별 종목 장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하고 커플링이 좀 안 되고 있다. 다만 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오늘도 보시면 막 알테오젠이 지금 19만 원 넘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의 20만 원 목전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ABL 바이오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유한양행 이런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급락이 나왔던 펩트론도 오늘 강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시차를 두고 어쨌든 기준이 되는 일라이 릴리나 노보 노드시크 같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가 경신하고 있다. 그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13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BNC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때 다른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추려놓고 있다가 추세가 잡히는 종목을 공격적으로 이제 또 공략을 해 나가시면 되겠다라는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디커플링 현상이긴 한데 언젠가는 반응을 해주고 반영을 해줄 거다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사펜 반도체 그럼 내일장 추가 상승 가능할지 같이 눈여겨볼 만한 비만 당뇨 치료제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BNC 내일장 업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 중에 동아ST라는 기업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이 기업이 거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데 유독 비만 치료제 관련된 수혜주들 중에 차트 흐름이 되게 좀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저는 오늘 물론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보여요. 동아이스트는 이제 DA17226이라고 하는 역시나 또 GLP-1 유사체, 다만 이걸 이중 기전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 FDA 글로벌 일상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일상 승인 받고 난 이후에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가 최근에 차트 흐름이 이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아ST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펩트론 뭐 악재 아닌 악재 루머성 이슈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락했었잖아요. 회사 쪽에서는 지금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제반 이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펩트론도 충분히 저가에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만 당뇨 치료 이슈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전체 10개 종목 업앤다운 의견은 어떨지 보시죠. 이번에 우리기술투자와 네이버만 다운이고요. 나머지 8개 종목 업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그럼 싹핀 반도체입니까? 알테오젠입니까? 이수페타시스입니까? 네, 오늘은 이수페타시스를 베스트 종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알테오젠 안 하셨어요? 예전에도 알테오젠 사람들 관심 없을 때 베스트 종목 주면서 가져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좀 지겹잖아요. 알테오젠 20만 원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물론 19만 원 넘었으니까 뭐 20만 원 다 왔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워낙 또 주가가 좀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 부근에서 조금 숨고르기가 나와야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30만 원까지 이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로열티 이제 수익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지금 점점 좀 부풀려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한 2028년, 2029년부터 이제 인식되는 로열티 수익 작게는 연간 5천억에서 많게는 1조 원까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알테오젠은 실제로 저기 2028년, 2029년의 가치를 땡겨온다라고 하면 아직도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를 이제 고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또 30만 원까지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뭐 요 설명은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제가 무료 공개 방송할 때도 그냥 오늘 아침에 장 열리면 시초가로 그냥 이수페타시스 바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수페타시스는 상승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동안의 이 AI 반도체 이슈, 엔비디아의 급등 랠리에 편승을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외국인들이 이수페타시스 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매집을 좀 하면서 차트를 완전히 이제 돌려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수요가 이제 본격되는 게 올해 1분기 내지는 2분기 때부터거든요. 지난 4분기 때 실적이 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되게 지지부진해가지고 아마 이수페타시스 들고 계신 분들 이건 왜 안 가나요? 막 질문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어저께 20% 넘는 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약세장에서 돋보이는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으로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요?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사상 최고가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5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요. 손절가는 34,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요.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클로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도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장 마감 전략 세워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